그럼 영일고를 가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2021 고교 선택 전략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세로입니다. 오늘은 남자 고등학교를 알아볼 건데요. 강서의 사립 남자 고등학교 영일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일고의 전교 1등을 모셔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목동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지금 이제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양순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교 1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네. 언제 성적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졸업할 때 성적은 아니고요. 네. 3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딱 한 번 찍어봤었어요. 졸업 성적은 어떻게 돼요? 졸업 최종 내신은 2.2등급이고 그다음에 전교 등수는 13등이었습니다. 잘하는 편이네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일고 말고 다른 고등학교도 생각이 있었나요? 네, 사실 1지망을 영일고로 했고 네. 2지망은 대일고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영일고를 가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우선 수시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신을 따기 수월한 학교를 가고자 하여서 영일고를 선택하였습니다. 입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홍익대 건축학과에 합격하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홍대에도 붙었는데 네. 안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홍익대는 건축학과였고 서울시립대는 건축공학과였기 때문에 저는 건축공학과 쪽을 좀 더 선호했기 때문에 시립대를 골랐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건축과랑 건축공학과의 차이를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혹시 그쵸,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건축학과와 일단 건축공학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건축학과가 5년제로 있고요. 설계를 위주로 한다면 건축공학과는 시공을 위주로 한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네. 서울시립대를 갔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1학년 때부터 건축에 대한 뚜렷한 목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과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진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들 같은 것을 들으면서 생기부를 채워나갔습니다. 붙은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성적 상승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실제로 내신 성적도 굉장히 낮았는데 어떤 계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성적이 굉장히 수직 상승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뛰었다는 그쵸. 거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럼 1학년 때 성적은 보통 어느 정도였어요? 1학년 때 네. 평균 내신 성적은 3.4 정도였습니다. 최고 높았을 때 3학년 1학기 때 네. 1.2 이제 그 성적이 바뀔 때 네. 계기도 계기지만 어떻게 생활 패턴을 바꿔서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독서실 오픈 시간에 가고 그리고 항상 그 독서실이 끝날 때 2시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성적이 상승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성적 변화 같은 게 좀 있었나요? 확실히 갑자기 코로나 이후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평균 성적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학교를 계속 안 가다 보니까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일고의 특징?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선 영일고등학교의 특징은 생기부 챙기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시험 난이도가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지어져서 굉장히 시설이 좋은 건물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거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할 거고 학교 특징 간략하게 얘기해 줬는데요. 그럼 좀 자세하게 장점이랑 단점 얘기를 장점부터. 우선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동권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내신을 챙기기가 좀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 자체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상위권의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면 내신을 따기가 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좀 챙기기도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한 74년부터 지어져 있어서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후배 관계가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직접 경험한 재학생으로서는 어때요? 딱히 서로 학년들의 간섭이라든지 딱딱한 면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면은 좀 많이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과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들이 나뉘고 그리고 인원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이과 학생들이 내신을 따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점은 우선 상위권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위권, 중위권 학생들의 약간 학습 분위기라든지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럼 노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문과생, 이과생 비율이 어떻게 돼요? 45대 한 55 정도로 문과가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이과생들끼리도 경쟁이 어쨌든 치열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과끼리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상위권 학생들의 비중을 보면은 네. 좀 더 문과보다는 솔직히 이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같이 프로그램을 나가는 과학 동아리 아니면 과학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문과보다는 학습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좀 내신 따기가 더 빡셀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보통 그럼 상위권 학생들이 이과에 몰려 있나요? 근데 저희 학교는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을 본다면 문과 학생들도 많긴 많았습니다. 홍대에서 자주 놀아요, 근데. 장단점을 이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해줬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뭐 학교 분위기나 뭐 선생님의 느낌 이런 건 어떤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면학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도 꽤 많고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자기 공부를 따로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자기가 충분히 집중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면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은 자습실이나 아니면 다른 교실에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말하는 거와는 반대로 상위권 학생들은 공부하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서로 다 같이 뭉쳐서 공부하러 갔다가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탈선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막 딱히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럼 자습실은 뭐 이용 제한이나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저희 학교의 자습실이나 그런 건 딱히 이용 제한이 절대 없습니다.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만 열어준다든지 그런 제한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학생들에게 뭐 상위권만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중하위권 아이면은 공부를 안 하거나 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잖아요. 중위권이라든지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확실히 자신이 약간 중위권이라든지 하위권이라든지 하면은 상위권 애들이랑 최대한 어울리고 같이 약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하면은 네. 예체능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체육과나 아니면 그런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같이 뭉쳐서 운동을 하고 같이 뭉쳐서 공부를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불리하거나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서포트는 어때요? 예체능 쪽에 대한? 학교 서포트 정도는 굉장히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 대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아마 체육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메리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학교 운동장도 넓고 체육관도 좀 넓기 때문에 체육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생기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약간 체육 대회라든지 그런 거는 약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선생님들마다의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강제로 폰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강제로 공부를 시키시다든지 아니면 야자나 방과후를 이렇게 강제로 들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생기부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학교 교내 프로그램 아니면 대회 같은 거를 안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를 재학 중일 때는 생기부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생기부를 챙기기 위해서 대회 같은 거나 학교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했는데 공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른 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못 나갔던 기억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뭉쳐가지고 대회를 나가든지 하는데 어떤 특정 반들은 그런 대회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는 반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쪽정이 좀 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 이제 과목별 특징하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국어부터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국어 과목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객관식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외부 지문 같은 것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나 모의고사랑 약간 형식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특이한 문제 같은 것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학습법으로 가자면은 1, 2학년 때는 주로 문법과 문학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 개념이 좀 탄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주는 추가 문제들 같은 거를 많이 풀어보면서 새로운 관점이나 출제 포인트 같은 거를 좀 많이 복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문학과 문법 말고 비문학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비문학 지문들을 다 외워주셔야지만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제가 019를 좀 조사를 했을 때 국어가 좀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제일 어려운 난이도였는데 네. 근데 사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어려운 거지 네. 절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 학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어때요? 좀 어려운 편이지만 그래도 진짜 와 못 풀겠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돼요? 주로 그래도 90점대 초반? 국어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학생 같은 경우는 혹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학원을 다니면 좀 좋은 점이 많은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학들이나 문법 개념들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서 문제 유형이라든지 문제 출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양한 관점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과생이었잖아요. 네. 이과생이 봤던 이제 019 수학.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추가 프린트가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자녀들 이제 고등학교를 보낼 때 어느 학교를 보낼지 많이 고민되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부 이제 비교 분석해 놓은 고교 선택 가이드북을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저희 2021 고교 선택 전략에서는 출연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거나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자랑하거나 디스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커뮤니티 란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를 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